혹시 핸드폰이나 안경 놓은 것을 까먹어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일정을 까먹는 일이 종종 있으실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ADHD를 가지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정신과 전문의이자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인생승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몇 시간 이상을 집중할 수 있어서 이 정도 덤벙대는 거는 다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본인이 ADHD가 있음에도 해당되는지 생각조차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반대로 ADHD가 전혀 아닌데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본인이 ADHD라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단 이 영상 딱 하나로 내용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성인, 아이, 가릴 거 없이 나 또는 현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ADHD의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자고요. 따라오시죠. ADHD. 발음도 어려워요. ADHD라는 거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ADHD라고 하면 흔히 까불까불하고 산만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것만이 ADHD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ADHD는 세 가지 핵심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 세 가지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이 높은 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끼리의 대화를 위해 3대 핵심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라고요? ADHD의 3대 핵심 증상이요. 그중 첫 번째 주의력 결핍 증상은요. 쉽게 말하면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집중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비가 그친 뒤 우산을 어디에 놓고 오신 일이 있지 않으세요? 커피숍에서 친구랑 만나서 신나게 떠들다가 비가 그친 뒤 우산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고요. 이런 것처럼 뭔가를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분이 주의력 결핍 증상이 있는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회계관리 등 숫자를 다루는 업무를 하시는데 숫자를 잘못 읽거나 아니면 잔 계산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분도 많아요. 어른이랑 비슷하게 아이들은 연필, 지우개를 수시로 사줘서 필통을 채워줘야 되거나 학교에 잠바를 놓고 오는 일이 종종 있어요. 학교에서 자기 옷 놓고 오는 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좋아하는 것에 대해 집중을 잘한다고 본인은 주의력 결핍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ADHD에 해당하는 분도 좋아하시는 것에 과몰입을 해서 몇 시간이고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ADHD는 주의의 전환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로 보셔야 하는 거는 단순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을 얼마나 오래 버티며 집중할 수 있는가예요. 두 번째 핵심 증상은 과잉 행동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대거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쉬지 않고 말하고 까불까불한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ADHD의 모습이에요. 성인이 돼서는 과잉 행동이 많이 없어져서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안절부절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증상은 높은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이 적은 분은 뭔가 하고 싶을 때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하고 머리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충동성이 높은 분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이미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 중에 속에 있는 말을 내뱉는 실수를 하거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르거나 하는 일이 많죠. 자, ADHD의 세 가지 핵심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듣다 보면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증상은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는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증상을 겪었던 적이 있으면 다 ADHD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증상을 겪었다고 모두 ADHD의 진단을 내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충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원인들이 ADHD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원인 중 ADHD에 해당하는 분을 골라내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요. 3대 핵심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냐 아니면 중고등, 성인 때부터냐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성인 ADHD라는 말이 혼란을 일으키는데 소아 ADHD랑 성인 ADHD 둘은 전혀 별개의 질환이 아니거든요. 성인 ADHD는 성인에 발병된 ADHD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릴 때 소아 ADHD를 진단받으셨던 분이 그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성인기까지 이어져 오는 분을 성인 ADHD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ADHD는 발달과 관련된 질환이에요. 즉,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선천적으로 그런 체질을 타고난 것이어서 과거를 살펴보았을 때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때는 해당하는 증상들이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있었어야 돼요. 만약 연필, 지우개, 버스카드 같은 것들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깜빡 잊거나 하는 일들이 초등학교 시절 두드러지게 있었다면 그분은 ADHD를 진단받으실 가능성이 다른 분보다 크신 거예요. 그럼 청소년기, 성인기에 ADHD의 핵심 증상이 처음 나타난 분은 뭐인 거야 싶으시죠? 후천적으로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충동성이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 경험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수면 문제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알코올 중독 등 술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만약 오늘까지 모아놓은 나의 전 재산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저희는 그날 저녁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집중도 되지 않아서 해야 할 일을 까먹고 물건도 잃어버리겠죠? 이때도 위에 알려드린 ADHD의 3대 핵심 증상이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ADHD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잠을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자거나 매일 술을 마셔서 뇌가 술의 영향을 받은 상태도 비슷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요. 즉, 초등학생 시절 전혀 문제가 없었다가 청소년 또는 초기 성인기 이후부터 주의력이나 충동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ADHD보다 위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정신 없으시죠? 잠깐 정리 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력 결핍, 과활동성, 충동성 이 3대 핵심 증상이 초등학교 시절의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있었던 분은 ADHD의 가능성이 꽤 높으시다는 것. 두 번째로, 초등학교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에 해당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ADHD보다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 수면 문제, 술 문제가 없었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명확히 구별이 가능하시죠? 자, 원인이 어떻게 되었던 주의력이나 충동성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끼시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ADHD가 의심돼서 병원을 방문한다면 저희는 어떤 절차로 진단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 ASRS와 같은 자가보고 검사로 현재 ADHD의 핵심 증상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불편감이 큰지를 자가평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Q와 같은 인지검사, CAT와 같은 집중평가를 통해서 현 시점의 주의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다른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두드러지는지를 평가를 해요. 세 번째로는 앞에 한 두 검사인 자가평가에서 불편감이 심하게 측정되고 객관적인 검사에서 주의력이 다른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분들 중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서 특정 장소에만 그런 경향성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 정서 등 다른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서 해당 증상이 유발되었던 것은 아닌지,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ADHD 진단을 고려하게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생기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ADHD의 가능성이 높은 분을 골라내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웬만한 의사분만큼 이제 ADHD를 눈치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럼 ADHD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할 수는 없는 건가요? ADHD는 주의력, 충동 조절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생긴 뇌 발달과 관련된 질환이어서 의지로 극복하려 하기보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해요. 의지와 훈련으로만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드리면 안경 끼시는 분들한테 안경 벗고 멀리 보는 훈련하라는 느낌이랄까요? 저희는 각막 두께에 문제가 있어서 멀리 보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ADHD도 뇌 발달 미숙으로 인해 전두엽에 기능 저하가 있는 거고요.
각막 두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멀리 보는 훈련을 하지 않고 안경을 끼듯이 ADHD도 약물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치료들을 하게 될까요?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약물 복용을 하면 충동 조절이 되고 주의력이 상승돼서 물건의 위치도 잘 기억하게 돼요. 일을 시작하기 전 꾸물거리던 것들도 개선되고요. 보통 약의 효과는 12시간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복용을 하면 주로 활동을 하는 낮 시간의 기능의 개선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드시고 나서 복잡했던 머리가 청소되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효과를 보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럼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작용은 두통, 식욕 감소, 살이 빠지는 것, 탄력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진단을 받으러 오신 성인이나 아이들 중에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을 꺼려 하시는 분이 꽤 되시거든요. 그 심정 저도 너무 이해돼요. 왜냐면 저도 웬만하면 약 잘 안 먹으려 하거든요. 근데 꼭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약을 먹다 중단해도 특별한 부작용이 크지 않으니 약을 꼭 경험해보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그냥 연역적으로 뭐를 결정하려 하면 절대 결론이 나지 않거든요. 저희가 맥도날드가 좋을지 맘스터치가 좋을지 결정하려고 할 때 그냥 맥도날드 한번 가봐서 경험하고 맘스터치 한번 가봐서 경험하면 적어도 나에게는 뭐가 더 좋은지 바로 결판이 나죠. 약도 똑같아요. 경험하시고 나에게 맞는 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약을 안 먹은 상태는 많이 경험하셨었잖아요. 그럼 주의력 관련 약물을 복용해 보시고 그 경험이 나에게 더 좋으면 사용을 고려하시면 돼요. 그리고 득보다 실이 많으시면 그때 바로 끊으셔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물적인 방법에 저희는 또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 환경에 떠넘기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자면 저는 꼭 가져가야 하는 게 있으면 현관에 있는 제 신발 위에 올려놓거든요. 좀 웃기죠? 왜냐면 내가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어도 나갈 때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기억할 게 있으면 의자를 원래 위치가 아니라 방 한가운데 놔둬요. 그럼 방 안으로 들어오면 저절로 왜 의자가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기억할 것을 상기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 장소에 가면 내가 저절로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환경을 조작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재밌기도 하시고 실생활에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있는 환경을 단순히 구조화시키는 게 좋아요. 여러 다양한 자극에 우리의 주의력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주의력이 좋지 않을수록 각각의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딱 한 가지 활동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하는 곳, 여기는 노는 것, 여기는 업무하는 곳 등 말이죠. 그리고 기숙사 학교에서 사는 것처럼 하루의 일과를 루틴화시켜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일상의 활동을 기억을 상기시키는 신호로 삼아보세요. 일상에 내가 하는 활동을 원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신호로 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양치를 하고 난 뒤에는 약을 먹는다와 같이요. 양치는 저희가 반드시 하는 행동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죠? 양치라는 일상에서 반드시 수행하는 활동을 알람 신호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알람을 맞추거나 계획표에 적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나의 활동을 알람 신호로 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떤 분을 ADHD로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요. ADHD의 핵심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끼는 분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등 ADHD가 있어도 큰 성공을 거둔 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무의미한 반복을 싫어하는 ADHD의 체질이 창의력 및 기발함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성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반복되는 주의력 저하 등의 증상이 절대 여러분의 성격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력, 충동성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진심으로 해결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